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뒤에 있는 산을 그리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언덕, 그리고 산, 그리고 뒤에 이제 멀리 있는 산을 만들 예정이고요.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근감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앞에 이런 땅을 표현하려고 해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지만 항상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뒤에는 이렇게 넓은 소원이나 아니면 언덕이나 이렇게 산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연결돼 있는 물도 여기서 이제 물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체의 배경을 봤을 때 내가 이 부분만 이렇게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면 훨씬 더 그림이 확장되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그린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조금 더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그림이 훨씬 더 깊이감 있고 멋있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 이제 물 가까이에 이제 나무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가까이에 또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는 더 나무들이 있죠. 여기 가까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랑 여기 있는 나무랑 크기는 실제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앞에 있는 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와 이쪽에 있는 나무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원근감 처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 나무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나무의 크기와 이 나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무를 이렇게 그리셨다고 하면은 이 거리가 멀지 않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그리시면 더 멋진 풍경화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테이프를 붙이실 때 이 화지 안에 정확히 네모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센치를 재는 게 조금 어렵다, 똑바로 붙이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 끝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여기 선도 여기 일직선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위에도 이렇게 선에 맞춰서 붙이면 여기가 이제 바르게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붙이시면 이걸 떼고 나서도 훨씬 더 깔끔하게 완성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센치를 재지 않고 붙이게 되면 그림이 완성됐는데 스케치북의 위치랑 좀 다르게 삐뚤어지면 별로 보기에도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풍경화를 그리는데 풍경화는 대체적으로 가로 길이가 더 긴 것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사각형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일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이 종이의 질에 따라서 잘 떨어지기도 하고 잘 떨어지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붙일 때 꼼꼼하게 이렇게 붙이시는 건 좋은데 뗄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여기를 이런 테이프와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꼼꼼히 붙이시는 게 누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종이와 테이프는 꼼꼼히 다 누르지 않는 게 뗄 때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그래도 물이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누르시면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3분의 1 정도의 위치에
한번에 조금 더 낮추고 이 정도 위치에 물이 있고 언덕이 있고 산을 그리실 때도 직접 가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산을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산 그려야지 하면 이렇게 산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림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거나 이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산이 이러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이 산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뒤에 산을 조금 멀리 높이 그린다던가. 근데 대부분은 뒤에 산들이 가깝지 않으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꼭 산이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리시면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진하게 그려볼게요. 너무 진하게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이 정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붓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묻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산 부분, 하늘 부분을 같이 물을 칠할 거예요. 물이 있는 경계 위쪽으로 물을 칠하시면 돼요. 골고루 요 끝부분을 잘 붙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끝을 잘 안 붙이면 여기 끝으로 이렇게 구멍이 줄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종이에 뭐가 떨어진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물이 발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돼요. 물을 충분히 바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이 붓으로 해볼까요? 오늘은 하늘색을 또 고르도록 합시다. 오늘은 조금 더 밝은 색의 하늘을 표현해요. 그리고 색을 만들 때는 우리가 파란색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 물은 이렇게 지금 물감을 빨았더니 이런 파란색이 되듯이 물은 이런 색인데 바닥이나 배경이나 나무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요. 투명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다 파랑으로 색칠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럴 때 초록색이나 뭐 에메랄드 색을 조금 더 만드는 이유는 이 배경색과 같이 어울려지게 만들기 위함도 있어요. 만약에 하늘이 더 많이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하늘에 비춰서 또 그런 부분이 비춰질 수도 있고 윤술처럼 해가 비쳐서 빛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어울리게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물감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서 칠해볼게요. 오늘은 밑에서부터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색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완성하시면 돼요. 요 색을 섞었더니 조금 불투명한 색이라서 탁해졌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다시 칠을 했어요. 하늘을 칠하실 때 무늬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또 그것도 자연스러운 하늘이 되거든요. 그리고 붓의 물감을 깨끗이 빤 다음에 하얀색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깨끗하게 남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늘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난 조금 구름을 완성해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진한 색이라는 건 물감을 더 많이 쓴다는 뜻이고, 그리고 물을 거의 조금 덜 사용한다는 뜻과 비슷해요. 지금 구름의 아랫부분을 제가 이제 칠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랫부분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색이 더 합쳐져서 구름의 형태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붓은 가지고 계신 붓을 활용해서 이렇게 붓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써보시면 나의 손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도 있고. 하늘은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마르고 나서는 물이 번진다던가 얼룩이 지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칠할게요. 산은 여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뒤에 있는 산을 먼저 칠한다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산은 조금 흐리게 탁하게, 채도가 낮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 색깔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조금 고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다음 산의 언덕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진한데 여기 위에가 조금 티가 안 나서 조금 더 몇 부분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똑같이 칠하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한쪽 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면, 이쪽 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칠하면 조금 자연스럽겠죠? 붓을 빨면서 물이 튀겨서 점이 생겼어요.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여기 앞에 있는 산 칠할게요. 이쪽에서 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직은 오른쪽에서 해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오른쪽 왼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조금 연습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좀 연습을 하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반대 방향도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부분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밝으면 채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아까 썼던 하늘색들을 조금 섞으면 여기는 하늘색이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이거든요. 뒤에 있는 산이니까 여기가 제일 밝으니까 조금 채도를 낮춰서 산의 모양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채도를 높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산이랑 여기 산이랑 색깔이 조금 다 차이가 있죠. 약간 이렇게 산도 계절에 따라서도 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